먼저 그동안 기존 가족을 잃고 정부의 무책임한 정치 속에 수렴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송을 진행하는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우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소한 것이 2012년 8월인데 검찰은 공소시효기간이 거의 달인 2016년이 돼서야 요란스럽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특별법 개정에 동의한다, 승인을 해야 한다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졌습니다. 바로 국민이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2011년 사고 발생 이후 한 번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도 없고 구제 방안을 스스로 마련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야당 요구에 등에 떠밀려서 2014년이 돼서야 최소한의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무책임 그 자체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리를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환경부 모두 자신이 비서소관이 아니라며 방치하면서 산업진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산업부는 세정제 원료를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기술 표준을 인증해서 제시시켰으며, 식약처는 살균 소식대로 판매되어온 제품을 의약 외통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밝혀진 후인 2012년 11월에야 의약 외통으로 지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2008년 소아급성 폐해 현상이 학회에 보고되었음에도 역학조사를 방기했으며, 환경부는 위해성 생산을 누락하거나 연재시키는 등 화학물질 대리식대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당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는 정부 책임자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할 것을 우선 요구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부자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발생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발생되고 확대되기까지의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되고 판매될 때 흡입 독성 테스트가 생략된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사망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는 이것을 방치를 하고 2011년이 되어서야 역학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기까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점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세 번째, 밝혀진 이후에 수년간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송사로만 치부하면서 계속 질질 끌어왔던 점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고발된 이후에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했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또 그 이후에도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늦장을 피운 정황들, 서로 간의 책임을 미룬 정황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저희는 어쨌든 이 문제가 19대 때 정말 특별법과 이런 일반법이 통째로 그 환경보건법 시행 하나로 뒤바뀌는 거 보면서 정말 통감을 했고요. 그런 이런 정치 문제에 이렇게 생명과 안전이 짓밟히는 문제가 정말 정치벽에 이렇게 전달되는 걸 보면서 정말 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그 한 줄, 그 줄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그만두고 하지 않으려고 온갖 발뺌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정말 분노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은 상황들이 바뀌고 있고 전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년 그리고 길게는 17년 동안 이런 절망이나 이런 시간들이 조금은 지금 위안이 되고 또 저희들 피해자들 초기에 정말 이민 가겠다는 건 정말 많았거든요. 기댈 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아프다는 얘기 자꾸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아픈 거 이런 거 알리는 거 그만해도 됩니다. 정말 오랫 동안 정말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픈 거보다는 빨리 수습해서 빨리 이분들의 위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특별히 피해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도 정말 아프지만 이분들은 또 다른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입니다. 다 가족들에게 자기들이 이 물건을 사서 넣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거를 오로지 혼자 다 감당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해야 되고 책임을 규명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피해자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이상 이 문제 해결에 정치권과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전면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요구 안에 있는 딱 몇 가지만 핵심으로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국정조사 반드시 실시해 주십시오. 환노위원회 축소되는 거 안 되고요. 검찰 수사 지켜보고 하겠다는 거 안 됩니다. 5년 기다렸고 17년 동안 이 사건 방치됐습니다. 도합 22년입니다. 조속하게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해 주십시오. 19대 때 좌절됐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조속하게 실시해 주십시오. 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만든다고 했는데요. 2011년도 이 사건 됐을 때 국무총리실에 TF 만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봤더니 TF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물건 특허하고 의약용품 지정하는 거 딱 그거 했거든요. 이번에 정부가 다시 TF 국무총리실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면적으로 모든 문제 피해 실태와 피해자 구제, 재발 대책까지 전면적으로 주워 담아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국무총리실 대책본부를 설치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의 세부적인 요구들은 다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따가 또 피해자들 얘기 들어보면서 그 안에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했고 국회가 지금처럼 움직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처럼 움직였다고 하면 그 이듬해에 일어나는 세월호 사건 분명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호까지 터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돈 몇 푼 받는 그런 피해자로 협소하게 취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살인기업 처벌법 모든 생명의 안전과 탐욕스러운 살인기업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이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마련되는 게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들까지 함께 이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길 바라고요. 더민주당에서 먼저 투기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신 걸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이 문제가 완수될 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딸을 잃었습니다. 그게 일본에서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요. 사회 활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하나의 아빠였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어색하고 낯설지만, 저희 피해자의 고통이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2011년도 일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저희 아이의 사망의 원인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부의 책임을 물었어요. 근데 정부는 책임 없다. 억울하면 가해 기업에게 소송을 해라.
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2016년도 지금까지 정부는 사실 저희 소송의 피고의 하나로서 저희를 방치를 했고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여기 많이 와주신 언론들도 침묵을 하셨고요. 지난 5년간의 문제도 참 크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 독성물질 관리나 정부의 안일한 공직자들의 안일한 직무유기, 근무 태만 등에 대해서 이번 특위나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정부를 믿고 저희가 그 제품을 샀고 정부를 믿고 그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요. 제 스스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럴 겁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식을 4개월 동안 서서히 죽인 거예요. 이런 고통들은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더민주에서 이렇게 특위를 계속 구성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근데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정원조 의원께서 아까 모두가담 하시는데 피해 보상을 추진하겠다. 저희는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 가해 기업이 추정이 돼 있고요. 그분들이 기소가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 보상이 아니고 피해 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저는 저희 특사하고 뱃속의 아이를 2011년도 6월달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저희 아들까지 폐섬유화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자리에 다녔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검찰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오죽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옥시 앞에서 검찰 앞에서 옥시 앞에서 텐트 농성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정말 반갑고 축하한다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저 대한민국 국민이 포기하려고 했어요. 제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스키 상인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십시오. 한 11개월을 지나서 생활하고 나오면 그러니까 신장이 멀었고 이집 거기를 여러 번 넘었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11개월 만에 집에 왔거든요. 한국에서 모든 장비가 오가를 붙여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숨을 못 쉬었으니까요. 목에 상처도 와서 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4년을 살았거든요. 지금 14년이 됐어요. 처음에 질문을 발표하고 나서 그 해에 저는 정말로 국회의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해에 저는 정말 다 해결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5년이 지났고 올해 사실 제가 부장검사님을 맨날 만나 뵙고 왔거든요. 저는 믿었던 국회의원님들 정말 그 1년 안에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고 점점 저희 목소리가 작아지고 성준이는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야기 만나기도 하고 모르니까 얘에 대해서 제가 제일 힘들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부장검사님 바꾸시고 찾아갔어요. 제가 성준이 데리고. 근데 그분이 다 얘기를 들어주시고 왜 이재원을 이렇게 수사하시고 왜 옥시를 이런 거 왜 이제서야 밝혀주시냐고 제가 막 처음에 뭐라 했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믿었지만 올해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성준님께서 믿어봐 주실래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계세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국회의원에서 여기서
저희가 믿었던 분들께서 너무 못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저희 얘기 들어주시는 분은 이철희 부장 판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정말로 올해는 정말 다들 믿고 최선을 다해주니까 꼭 믿어주고 저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라, 조건 있으면 해주라, 옥시를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분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는 임신 5개월 때 2000년 임신 5개월 때 피해를 본 피해자인데요. 저는 딱 3개월 쓰고 소음골련까지 와서 임신 7개월 때 감기주사까지 해서 바로 간호사실에서 3개월 있고 입원실에서 4개월 있고 그래서 가망 없다는 소리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저 때는 최선이라도 다 됐고 폐암도 와서 폐도 한쪽 왼쪽 그걸 반 절개 수술까지 하고 현재는 또 심장까지 안 좋아지고 계속 쭉 이게 합병증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 신랑 핸드폰에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2002년 3월 16일 시간이 자기한테 멈춰져 있다고 그 문구가 있어요. 그때 제가 중환자실에 내려가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그 시계가 아직까지도 멈춰져 있다고 그렇게 문구가 있어요. 그 시간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제발 모든 상황을 꼭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밝혀지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침낭비처럼 여러 가지가 엮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엮인 것이라 하더라도 시작부터 하나하나 펼쳐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일을 시작하는 만큼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다 파헤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가 잘못한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또는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잘못한 것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까지 감안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제발 방지책이 완벽하게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아마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특히 이제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어떤 그런 진상 규명과 거기에 대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 그리고 보상이 아닌 배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질병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후에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한 치료와 책임 이 부분도 당연히 부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떤 사람이 그 문자가 그 소송 과정에서 지금 가해 기업에 유리하게 증거관계를 조작한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검찰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에 착수 안 한 것도 그렇고 또 이 소송 과정에서 법률가들이 법적인 윤리에 어긋나게 증거를 조작하거나 가해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감정 결과를 숨기거나 한 것이 있으면 저희 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피해자분들이 그 영국에 가셨던데 혹시라도 그 영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법률적인 일을 하신다면 그걸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저희 정부와 또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 특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 그냥 일지만 읽어봤습니다. 일지만 쭉 봤는데 1994년도 SK케미칼이 사실은 원인제를 만들어서 시작해서 쭉 일정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사실은 국회의원 당선자 입장이 아니고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일을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특위위원으로서 우리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저는 국민의 눈높이 위해서 어쨌든 끝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다음에 우리 피해자분들이 유가족분들이 서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억울한 피해를 어떻게 우리 당과 국회에서 해드리면은 좀 속이 시원할지 저도 오늘 굉장히 울분스럽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재발 방지 이 네 가지 트랙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정부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짓을 하냐 이게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지금 국무회의 석상 정도에서 미온적인 늘 하던 말 정도로 하는데 좀 더 강경하게 공무원들 그 다음에 기업과 함께 이게 공동 정범들 아닙니까? 짜고 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상처를 마음의 상처가 씻어질 때까지 제대로 좀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